자, 저번 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궤도 함수로 이게 수업 공부를 했던 게 처음에 이제 H2 요거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튬 2부터 질소 2. 그래서 이제 리튬이 원자 번호 3번, 질소가 7번. 그다음에 샨쇼가 8번. 근데 9번에 그다음에 플러린. 그다음 2. 요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누구냐면 CO. 그리고 마지막으로 HF. 됐죠?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했고 각각의 이제 분자궤도 함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들을 꼭 다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이게 뭔가를 해석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그림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분자궤도 함수 분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는 거 알겠죠? 뭐예요? 얘네들 공통적 특징. 바로 전부 다 이원자죠, 이원자. 그래서 전부 다 다이아. 왔어요, 승우야? 그래? 승우 왔어요? 그래, 승우. 그래. 수고 아까 말랐지 않아요? 그럼 좀 살 좀 빠진 건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마음고생이요? 마음고생이야. 뺨 맞아서 살 빠졌다고요? 진짜로요? 어머나. 왔어요, 채린아? 살이 없네요. 여기 하나 남았어요. 왜 너무 부담스럽네. 그래, 그래. 좋아. 채린아,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다이아토믹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2개가 모여서 분자가 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분자가 꼭 원자가 2개만 있나요? 아니죠. 되게 분자를 구성할 때 원자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분자궤도 함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네? 거기 없어요. 이게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이걸 때리면 안 돼서. 여기. 그렇게 멀리 있어 손이 안 나. 자, 그러면 자기 필요한 거 여기 빨리 그거 딱 꺼내요. 자, 네. 필요한 거 꺼내서. 헤드만 있어. 그래요. 된 거예요? 그만 있으면 돼요? 차원호구. 그래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자, 보자. 안 흔들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 원자가 2개 모인 것까지만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BH2나 혹은 CO2나 이렇게 원자가 2개 혹은 3개 아니면 또 이렇게 H2O나 이렇게 다원자 분자들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도 사실은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냥 이거는 원자 3개고 원자 3개 하나가 더 있으니까는 뭐 여기서 뭐 조금만 더 처리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자가 2개만 있어도 수학적인 부담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자가 하나만 더 들어가도 수학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선형대수가 필요하고 그 선형대수를 분자 구조에 맞게 응용을 해 놓은 그룹 시올이라는 걸 배워야 해요. 근데 당연히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자가 3개 이상인 이런 다이아토믹이 아니고 이런 폴리아토믹 이렇게 다원자 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MO로 100% 접근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MO로 100% 접근을 하게 되면 너무 까다로워서 그게 준달체계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 이런 녀석에 대한 몰리큘러 오비탈 접근은 안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다원자 분자들에 대한 수학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접근하는 아주 과거의 방법이 있어요.
과거의 방법.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 이전에 이런 분자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걸 할 거예요. 줌달 책에도 그게 소개가 되고요. 학교에서도 아마 이것을 아마 소개를 했을 거고 혹시 왜 혼성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그것들이 지금 할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뭐냐? 그게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 있죠? 요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달라요. 근데 샵 3는 없어요. 근데? 3가 이거에 대한 몰리큘러 오비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려워서 지금 뺀 거야, 그죠? 뺀 거고.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 이전에 있었던 이 분자들을 설명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꽤 한동안 오래 써먹었던 서라 줄임말이 있어요. 뭐 어떻게 줄여 쓰냐면 BBT 이렇게 이제 줄여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막 학교에서도 배웠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혼성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 혼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한 분야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저 혼성화를 포함한 저 BBT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BBT 이론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몰리큘러 오비탈하고 완전 다르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이 이제 최근에 쓰는 거고 이 BBT 이론은 한 1970년대까지 이제 유행했던 이론이거든요. 근데 1970년대까지 유행했던 것이 이걸로 대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 BBT 이론이 아주 온전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에 먼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근데 오류가 있는데도 교과 과정에서 가리키는 이유는 좀 편하고 쉬워서 그래요. 좀 직관적이고 편하고 쉬워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설명할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 BBT에도 약간의 수식이 들어가요. 어떤 수식이 들어가냐면 몰리큘러 오비탈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LCAO를 했었죠. LCAO가 뭐였었냐면 원자 오비탈들을 더하기로 표현해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었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밸런스 본드 시오리는 분자기도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자기도 함수를 곱하기를 해서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로 표현하고 얘는 곱하기로 표현하는데 그 원자기도 함수를 곱하기로 표현하는 수식 표현도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그게 또 줌달책엔 소개가 안 돼요. 소개가 안 돼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싹 다 뺄 거예요. 싹 다 빼고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통해서 실제 분자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어렵진 않으나 뭐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리나? 그래. 재륜이 나나요? 재륜이요? 재륜이? 50 나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 재륜이가 어디 갔지? 그런가? 뭔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러면 재륜이? 저번 시간에 있었나? 재윤이 한번 그치, 그쵸. 승우가 재륜이 좋아하는구나.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재륜이한테 카톡 한번 할게요. 알겠어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래. 알았어. 자, 그러네. 재륜이 뭐 사정이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라 하여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릭 넘버입니다. 스테릭 넘버. 자, 스테릭 넘버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입체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입체수 얘는
이게 한글로도 이렇게 잘 안 쓰고 영어 표현도 잘 안 쓰고 제일 많이 쓰는 거. 깜짝아. 그래요. 왔어요? 왔어요? 가만 있습니다. 아니 자리 만들어 줄게요. 자리 만들어 줄게요. 아니 저기 아니 저 여기 여기 자리 하나 있어요. 빨리 어디가 빨리 자 저 빨리 앉아. 와, 근데 그걸 진짜 아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108분, 5,000분 오케이. 저기 의자 있죠? 그래. 좋아.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말로 입체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요? 마이크 돼 있는데? 진짜. 이거 누구 거죠? 몰라. 이거 옛날에 있던 거. 버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줄임말로 SN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이게 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 스테링 넘버는 우선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 나타나는 중심 원자 요거의 기하학적 속성. 요 기하학적 속성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조일 수도 있고요. 형태일 수도 배열일 수도 있는데 왜 분자 구조 중에서 뭐 선형인 애도 있고 뭐 삼각 평면형인 애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입체 구조인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기하학 속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원자의 기하학 속성을 표현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입체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입체수가 이제 어떻게 부여되느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부여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1 시그마 결합 1개 당 입체수 1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 1개당 또 이 입체수 1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이 결합은 이 입체수에 무관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입체수는 어디에 부여가 되냐면 중심 원자에 부여됩니다. 분자 구조를 그리고 나면 중심 원자도 있고 무슨 원자도 있을 수 있냐면 말단 원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입체수는 말단 원자에는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건 입체수는 중심 원자에만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단 원자에는 입체수를 부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또 뒤에서 조금 더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쨌거나 구조를 그린 다음 중심 원자에 입체수를 부여하는 방법, 시그마 결합 전자쌍 하나당 1, 비공유 전자쌍 하나당 1, 그리고 파이 결합은 입체수와 무관해요. 그러면 왜 이러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럼 왜 이러느냐는 구조를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설명 방법은 거대한 원리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것에다가 이 뭐냐면 사후 약방문 형태로 설명을 만들어 끼워 붙인 설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분자 구조의 설명을 맞추다 보니 이런 이상한 어떤 부여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파이 결합 전자가 입체수에 무관하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 구조를 실제로 보고 설명할 건데 나타나는 것에 설명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만든 설명인지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선은 잠깐 받아들이고 실제 구조를 보고 그래서 저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뒤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시그마다 파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몰리큘러 오비탈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죠. 그 시그마하고 파이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시그마하고 파이 어떻게 정했었냐면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이 있냐로부터 시그마하고 파이를 구분했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시그마하고 파이도 그 설명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번 분자들을 생각을 해서 핵간축에다가 대고 원자들을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러면 귀찮기 때문에 만들어진 루이스 구조상에서 시그마하고 파이를 재빨리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하고 파이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떤 선생님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혼성화는 왜 좋게 하는 거예요? 혼성화가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혼성화를 주로 배우는데 원래는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배우고 거기에서 혼성화를 배우는 게 원래 순서인데 이제 앞에 건 다 빼고 혼성화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래서 이제 이런 교집합 표시 뭐지? 부분집합 표시를 내가 하는 거지. 자, 어떤 두 원자 A, B 사이에서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한다. 혹은 A하고 B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한다. 그리고 A하고 B가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한다. 자, 저런 상황들 많이 본 적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루이스 구조도 많이 그려봤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라고 한 건데 사중 결합도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사중 결합도 있고요. 만들고자 하면 오중 결합, 육중 결합도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삼중 결합까지가 다예요. 그러니까 사중 결합까지 하려면 이제 되게 원자 번호상 원자 번호 크고 그다음에 전이금속 포함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삼중 결합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때 지금 내가 색깔 구분을 해 두었는데 파란색 짝대기로 표현한 걸 시그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빨간색 짝대기로 표현한 걸 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일 결합이면 단일 결합은 그냥 옴팡 시그마 결합이고, 이중 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인 거고, 삼중 결합이면 하나가 시그마고 두 개가 파이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면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분석하고 난 후 우리가 예전에 핵간축에 대해서 막 돌렸을 때 변화가 없는 걸 시그마라고 했죠. 그 일이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다 나타나요. 그리고 파이 결합은 뭐예요? 핵간축에 대해서 막 돌렸을 때 이미지가 막 바뀌죠. 그것 역시 이렇게 알아두면 분자 구조를 분석했을 때 아, 시그마 말고 얘는 파이였구나, 시그마 말고 나머지 두 개가 파이였구나를 또 기하학적으로 알아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알아내기 전에 우선 단일 결합이면 시그마, 이중이면 시그마 파이, 삼중이면 시그마나 파이 두 개라는 걸 인식해 두면 분자 구조를 조금 더 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파이 분자궤도 함수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입체수를 따질 때 누구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파이는 입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거냐. 4.2에 바로 하이 브리 다이 제이션 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혼성화 이론을 이제 보통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이 내용을 수업을 들으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막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왜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신을 배운 원주민이 뭐냐면은 그 성경을 대하는 자세?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누군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와서 야 신이라는 게 있어. 오 그게 뭔데요? 좋은 거야. 오 그렇구나. 자 이거 믿으면 복 받아. 오 그리고 여기 이 책에 그 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이거를 귀하게 여겨. 이런 느낌이 알겠어요? 이런 느낌. 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혼성화를 가리키는 교사들을 난 몇 명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의외로 굉장히 허접한 거예요. 굉장히 허접해요.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로 대체된 거예요. 알겠죠?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선생님 지우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 잡았어요. 그래 고마워. 근데 방금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맥살을 잡고 그래요? 그 뭐야? 승원아 방금 되게 불쾌했죠? 방금 불쾌했죠? 그죠. 선생님 승호가 초상하더라. 선생님 이 카메라 보여주세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역시 넙대대하군요. 고마워요. 그래, 이게 정말 승호가 나를 그린 거네. 누가 보고 있지? 아무도 안 보네요. 자, 하여튼 이게 승호가 날 그린 거래요. 좋아, 어쨌건. 그래서 뭐 요즘은 대학생들 수업 안 하는데 옛날에 막 미트 디트 피트 이런 거 있었을 땐 대학생들 그 성인들 수업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진짜로 대학생들이 내 얼굴 많이 그려줬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몇 개 더 있는데 이것도 콜렉션에 하나 포함을 시켜야 되겠군요. 자, anyway. 그래서 이제 혼성화 얘기를 할 건데 우선 도입하기 전에 이걸 하나 알아둡시다. 분자의 구조적 성격.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합각. 요것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혼성 구조. 이 둘의 관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혼성 구조라는 게 여러분이 말을 슬쩍 들어봤던 왜 SP 혼성, SPT 혼성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SP 혼성, SPT 혼성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바로 결합각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결합각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혼성화를 표현하는 거지.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 분자는 sp2 혼성이니까 120도 각도가 나타나야 돼 라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근데 많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이 분자가 있고 이 분자의 결합각을 조사해 봤더니 실험적으로 120도로 측정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sp2 혼성으로 표현한다 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혼성화는 분자의 근본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분자에 대한 모든 물리적 정보를 조사한 다음에 그 물리적 정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혼성화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분자의 기하학적 특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은 철저하게 조작돼요. 매니퓰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조작을 통해서 수식을 끼워 맞춰서 분자 구조를 표현하는 게 바로 혼성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준다. VBT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거에 문제점이 생겨서 M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배울 때 M호를 먼저 배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저자마다 달라요. 저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BBT를 먼저 소개하는 저자도 있고 몰리큘러 비타를 먼저 소개하는 저자가 있는데 나는 몰리큘러 비타를 먼저 한 거죠. 왜냐하면 그림 외우라고.
근데 그 선우는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서 아예 그냥 어떤 경우는 몰리큘러 오비탈 전혀 배우지 않고 혼성화를 먼저 배우는 경우도 더 많긴 하죠. 근데 이제 그림 외우라고 나는 먼저 설명을 드린 건데 뭐 여하튼 자, 그 선우는 그러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4.2. 자,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1 입체수 2 입체수 2. 자, 이 입체수 2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딱 요거로 설명을 해볼게요. BEH2. 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분자기도 함수로 설명을 하면 꽤 여러 가지 기하학적 성격을 설명해야 되지만 입체수와 혼성화를 가지고 설명하면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일 뭐? 누이스 구조. 아니, 첫 번째 일 밸런스 어타믹 오비탈 전자 배치.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가 있느냐? 베릴륨이라는 원소와 수소 원소가 있죠. 자, 그러면 베릴륨의 최외각 전자 배치는 2s2일 거고요. 수소는 1s1이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분자 구조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이 이제 누이스 구조. 자, 누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자, 베릴륨에는 최외각 전자가 2개, 그리고 수소에는 최외각 전자가 1개.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요 홀전자고 요 홀전자를 이합 이어가지고 시그마 결합, 얘하고 얘를 이합 이어가지고 시그마 결합. 저렇게 단일결합 단일결합으로 표현하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럴 때 방금도 얘기했듯이 짝대기 하나로 나타내면 시그마 파이 중 시거마, 짝대기 하나로 표현하면 시거마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슈쇼 같은 애를 말단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요 베릴륨이 지금은 중심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체수는 어디에 부여하는 거라고? 입체수는 말단 원자 말고 중심 원자에 부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중심 원자 베릴륨은 시그마 결합 몇 개를 하고 있어요? 2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체수가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또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VSEPR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 베릴륨을 중심으로 한 중심 원자 주변의 결합각도 알아낼 수가 있죠. 지금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VSEPR이고, 이 또한 긴 단어의 줄임말이죠. 이 녀석의 본뒷말 기억나요? 네, 바로 뭐 한 번만 써보면 바로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요걸 줄임말이죠. 그래서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요걸 줄여가지고 VSEPR이라고 쓰는 건데, 사실 이 VSEPR은 양자역학인가요? VSEPR은 양자역학인가요? VSEPR은 이론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단순 상식이죠.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을 말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쓴 건데, 결론은 뭐예요? 얘는 전자쌍끼리 나타나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전자쌍끼리는. 자, 상식적으로 전자쌍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 같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지잖아요. 그럼 정전기적 청력이 생길 텐데 전자장끼리 나타나는 청력을 강화해야 돼요, 약화해야 돼요? 청력을 약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간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멀리 떨어뜨려야 돼요? 최대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구조가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VS-EPR이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베릴륨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자쌍이 한쪽, 두 쪽 있으니까 이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요 놈하고 요 놈 사이 거리가 180도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VS-EPR이라고 하죠. 그래서 VS-EPR은 사실 뭐 양자역학이냐 고전역학이냐라고 물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대로 이 녀석의 결합각이 180도라는 걸 추정할 수 있죠. 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기하학적 특징은 매우 어떻다는 거예요? 리니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리니어 무슨 말이에요? 선형. 그러면 보통의 경우 뭐 이건 뭐 사실 정하기 나름인데 선형이라고 한다면 왜? 아 진짜로요? 방금 가은이랑 눈길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꼭 화나게 해요. 근데 저거 상식이 없대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또 둘이 또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자 어쨌건 친하게 지내세요. 알겠죠? 그러다가 또 자기도 뺨 맞을 수 있어요. 누가 빠져 맞았죠? 승우. 승우 괜찮았어요? 근데 되게 무서웠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의 분자 구조를 가질 때는 관습적으로 이 선형의 핵간축을 보통 Z축으로 많이 정해줍니다. 뭐 개인에 따라 X, Y 다 정할 수 있는데 편의상 많이 Z로 정하니까 선형 분자의 경우는 이 결합축을 Z축으로 잡는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 본격적인 혼성 구조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3. 어타믹 오비탈 중심 원자 어타믹 오비탈 에너지 중 자, 위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고요. 중심 원자가 지금 베릴륨이죠. 그럼 이 베릴륨의 최외각 전자 배치를 보면 ES 오비탈에 전자가 지금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ES 오비탈이 있으면 ES 오비탈 그 다음 오비탈은 뭐예요? 바로 EP 오비탈이죠. 맞나요? 그러면 현재 얘는 E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있지만 EP 오비탈에는 어쨌거나 지금은 당장은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없어요? 지금은 당장은 전자가 없죠. 그리고 E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EP, X, Y, Z가 있을 거예요. 됐죠? 이럴 때 자, 이 에너지 준위의 보조선을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에너지 준위 보조선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혼성화를 하는 행위는 이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변형되는 것을 뜻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ES 오비탈하고 EPZ 요 두 개를 혼성화에 참여시킵니다. 왜 그런지는 곧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H1, H2 이게 맹글어지고 EPY와 EPX는
원래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우선 쓰시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말을 하나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루이스 구조로 예측되는 중심 원자의 스테릭 넘버, 요거와 혼성화에 참여하는 어타믹 오비탈 수 그리고 최종 혼성 오비탈 개수, 이 세 개는 철저하게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게 BBT예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루이스 구조를 그렸죠? 루이스 구조를 그렸더니 이 중심 원자에 시그마 결합이 두 개 나타나야 해. 그래야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VSEPR을 적용하면 결합각이 180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 주변에 입체수가 2인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무조건 중심 원자의 원자 오비탈 몇 개를 가져다 써야 된다? 무조건 2개를 가져다 써야 돼요. 3개를 가져다 써도 안 되고 1개를 가져다 써도 안 돼요. 무조건 입체수에 맞게 원자 오비탈을 그대로 써야 돼요. 알겠죠? 개수 그대로. 그리고 그 원자 오비탈을 사용한 개수만큼 혼성 오비탈도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야 돼요. 2개를 썼죠? 근데 이거 3개를 만들거나 1개를 만들면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뭘 배울 거예요? 입체수 3도 있고 입체수 4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입체수 3이 있다. 입체수 3이 있으면 중심 원자의 원자 오비탈 몇 개를 가져다 써야 돼요? 무조건 3개. 그리고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도 무조건 3개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게 BBT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중심 원자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서 ES하고 그 다음 오비탈인 EP 오비탈을 가져다가 혼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때 왜 EPZ가 아니고 EP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Z냐? 예상되는 분자 구조에 원래의 어타믹 오비탈의 기하학 특징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의 경우 분자 구조가 선형이므로 Z축에 분포하는 EPZ를 혼성화에 반드시 참여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Z축이라고 하면 PX하고 PY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를 Z축이라고 하면 PX, PY는 어디 있어요? PX는 여기 있을 거고 PY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분자 구조는 Z축으로 향하고 있는데 PX는 이렇게, PY는 이렇게 있으니까 분자 구조를 당장 설명하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PX하고 PY를 완전 배제시키는 거예요. 완전 배제시켜서 Z축으로 향하고 이게 Z축으로 분포하는 분자에 대해서는 PZ를 가져다가 분자 구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성화에다가 이 PZ 오비탈을 포함시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원래 전자가 채워져 있는 ES 오비탈 역시 함수에 포함시키는데 이때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최외곽 오비탈인 경우
언제든 혼성화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PX, PY, PZ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지만 S오비탈이 생긴 게 구형이잖아요. 생긴 게 구형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수리적 조작을 통해서 방향성을 언제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자 구조가 X축으로 향하고 있는지 Y축, Z축으로 향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말고 언제든 혼성화에 참여시켜서 혼성 오비탈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입체수가 이고 그때 필요한 재료인 ES하고 EPZ를 활용해서 저 녀석의 분자 구조를 설명하려고 한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때 H1, H2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 2, 3, 4 이때 생성된 혼성 오비탈 H1과 H2는 서로 축퇴되어 있습니다. 축퇴란 말 기억나요? 뜻은 뭐예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오비탈인데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를 축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을 그릴 때도 H1하고 H2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 준위가 같게 그려뒀잖아요. 그죠? 자, H라고 쓴 것도 뭐 줄임말이겠어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줄여서 만들어진 혼성 오비탈을 편의상 H로 표현하는 게 보통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하는 뭐 책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쓰는 데도 있는데 그냥 뭐 내가 공부했던 책에서는 H로 써서 그냥 나도 H로 쓸게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지금 중심 원자 입체수가 2니까 혼성 오비탈도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각각 H1, H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아야 된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왜 이래야 될까요? 왜 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똑같아야 될까요? 자, 혼성화는 근본적 설명이 아니라 나타난 구조의 설명을 마구 끼워 맞추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 모든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 분자 구조에서 찾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나타나는 두 개의 베릴륨 수소 결합이 서로 완벽하게 동일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베릴륨의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지만 왼쪽에 있는 수소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못하죠. 즉 뭐냐면 이쪽 화학결합하고 이쪽 화학결합은 결합 길이, 결합력이 차이가 나겠어요? 완벽하게 같겠어요? 완벽하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각각의 결합을 설명하는 혼성 오비탈도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하게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H1과 H2는 기존 ES와 EPZ 에너지 준위의 평균이 돼야 됩니다. 자, 이 ES하고 EPZ를 섞어서 수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H1, H2를 만들었죠. 그러면 H1 안에는 ES의 성격과 EPZ의 성격, H2에도 ES와 EPZ의 성격이 각각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에너지적 상황, 이 녀석의 에너지적 상황이 여기에 다 반영이 돼야 돼서 이 혼성 오비탈은 재료로 사용했던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평균으로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원래 EP 오비탈하고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중간쯤 되는 걸로 지금 그림도 표현을 해놓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저 H1, H2 혼성 오비탈 쟤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이때 H1과 H2는 서로는 모두 지축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간 180도가 되도록 수리적으로 조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혼성오비탈이 구조를 설명하는 근본적 방법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식을 끼워 맞춘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VS EPR로 예측했을 때 얘는 선형이고 띄인 각도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H1과 H2도 반드시 지축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180도가 되도록 수리적으로 조작해 놓은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H1과 H2가 180도냐라고 물으면 안 되고요. 180도니까 180도가 되게 그 진짜로 벡터 연산을 해서 방향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곧 슬쩍 보여드릴 건데 오비탈들을 벡터의 기저로 잡고 벡터를 연산해서 새로운 방향의 벡터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혼성 오비탈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 혼성 오비탈에 뭘 부여해 볼 거냐면 이름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저 이제 요거 줄게요. 두 번째 거 이압 지우고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자 혼성화에 참여한 어타믹 오비탈들을 나열하여 HI의 이름을 나타내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혼성화의 재료가 된 게 얘하고 얘죠. 그럼 만들어진 H1, H2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부른다? ES, EPZ 혼성이라고 원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재료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ES, EPZ 혼성이라고 하면 이게 발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줄여요. 줄여서 SP 혼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ES를 줄여서 그냥 S, EPZ를 줄여서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S 오비탈 한 개에 P 오비탈이 한 개가 섞여서 혼성 오비탈 H1, H2를 만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혼성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뭐 나중에 sp2, sp3, 뭐 dsp2, 뭐 d2, sp3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뭘 얘기하냐면 혼성화에 참여하는 원자 오비탈을 나열한 방식으로 이름이 나타난다. 알겠죠? 그렇죠? 이때 또 하나 알아두실 거 S 캐릭터. 자, S 캐릭터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저 S 캐릭터를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하죠? 원래 표현이 S 캐릭터인데 요놈의 이제 그 뭐냐면은 한국말 번역이 뭐였어요? 준우?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지났나? 저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부터 쉬었다 할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래. 승원 괜찮아요? 그래? 승우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승우 S 캐릭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 S 속성 뭐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속성. 자 이게 뭐냐? 얘는 HI
혼성 오비탈이죠. 여기에 포함된 S 오비탈의 점도, 요거를 S 캐릭터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기 그 초등학교 때 고무차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나요? 왜 그 지점토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휘발성 냄새 나고 만지면 몰랑몰랑한 그 교구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이렇게 막 쪼물쪼물 해가지고 뭐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지점토 가지고 놀 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색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흰색 조각 하나하고 빨간색 조각 하나를 섞어가지고 막 치대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막 치대면 핑크색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색 조각하고 빨간색 조각을 똑같은 크기의 것들을 두 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칠해서 핑크색이 됐어요. 그런 다음 핑크색인 거를 두 개를 똑같은 크기로 다시 딱 뜯어낸 거야. 그럼 딱 뜯어냈을 때 핑크색 찰흙 안에는 앞서 빨간색 찰흙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절반 들어가 있죠? 그 아이디어가 S 캐릭터예요.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이 S 캐릭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혼성화에 S 오비탈 한 개에 P 오비탈 한 개를 참여시켰는데 각각의 혼성 오비탈에 그 S 오비탈이 하나가 나뉘어져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50%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과 아이디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단순 산술 계산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분자의 성격, 반응성 등등등을 마구마구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 S 캐릭터라는 말 자체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우,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해? 누가 보고 있지? 나이언스. 아니 그 아니야 이게 뭐냐고 S 캐릭터